테슬라는 5개의 기가팩토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의 이름에는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가 네바다에서는 차량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부품을 만들고 있죠. 이 공장은 2017년 1월부터 배터리 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네바다는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합작해 만들어졌는데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제공하는 핵심 공급 업체입니다. 이 일본의 기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 추가 신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가 네바다는 테슬라 세미의 생산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가 뉴욕은 슈퍼차저 네트워크용 충전 장비를 생산합니다. 또 이 공장은 태양 전지 및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기가 네바다와 마찬가지로 이 공장에서는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 규모도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요.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그리고 기가 텍사스는 전기차를 만듭니다. 각각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 위치해 있고요. 베를린과 텍사스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만을 생산합니다. 이 두 공장에서는 연간 25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75만 대 이상입니다. 하나의 공장이 더 있죠?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가 모두 만들어집니다. 모델 SX 생산 능력은 10만 대, 모델 3, Y 생산 능력은 55만 대입니다. 이들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높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는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나머지 모델은 미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요. 배터리 공장은 미국에 두고 있습니다. 9월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로빈 데놈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대륙에 생산시설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리튬 이온 기반의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현재 테슬라는 연간 최소 19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200만 대 이상씩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매년 2개 이상의 기가 상하이급 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2천만 대라는 목표는 장기적인 것이어서 언제든 외부 환경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테슬라가 공장을 급격히 확대할 것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떤 기준으로 다음 기가팩토리 장소를 선정하게 될까요? 먼저 소비자와의 근접성입니다.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에 생산 기지를 둔 이유는 너무 명백한데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장만한 곳이 없죠. 중국과 유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금도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소비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두 곳에 먼저 기가팩토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 기업을 유치하면 이득이 많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생기고요. 이에 파생된 산업, 건설,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도 수혜를 봅니다. 중국은 기가 상하이를 유치하면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했고 공장 건설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죠. 세 번째 요소는 생산 비용입니다. 인건비는 모든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둘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인건비라는 항목에는 고용 유연성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연성이 좋을수록 노조 활동이 약할수록 인건비는 하락하게 되니까요. 특수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 배터리는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배터리는 디젤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둘 필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튬을 생산하는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칠레, 볼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후보 국가는 진짜 많습니다. 현재 기가팩토리의 후보국은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입니다. 각 국가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인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은 어느 정도의 수요도 있고 동시에 저렴한 생산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곳이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수요, 그리고 상당히 올라온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러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그리고 인건비 분야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배터리 생산에 최적화된 곳으로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이미 공장이 있고 저렴한 인건비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곳으로는 중국, 높은 수준의 파트너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은 일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소비자와의 근접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높다는 겁니다.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고요. 내수만을 위해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자칫 역차별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도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에서 실패한 전력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인도에게는 밀립니다. 노동 유연성은 떨어지는 편이고요. 특수한 목적으로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찾기 어려운데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가팩토리의 다음 후보지로서 특별히 나쁜 점은 없습니다. 탄탄한 부품 공급망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혜택 등에서는 다른 국가를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한국을 낙점할 뚜렷한 이유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해줄 것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고요. 그는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한국도 후보지 중 하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특히 테슬라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등과 접촉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소 늦게 물꼬를 튼 셈이죠. 테슬라가 지금처럼 고속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분야에서도 치고 나간다면 한국의 기가팩토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6, 제7의 기가팩토리는 아마도 한국보다는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이네요.